2회차 보게 되면 문제 보게 되면은 뒤쪽에 문제 두 개가요. 이거는 너희들한테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 29번하고 30번.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수능에 나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오더라도 도저히 정말, 그냥 보통의 1등급이라면은, 의대를 노리지 않는 1등급이라면은, 그러니까 만점을 노리지 않는 학생이라면은, 다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29번, 30번은, 그렇게 해서 버리겠고요. 우선, 앞에 1회차를 또 설명했으니까, 보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지수법칙, 여기서 로그에 관한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항상 나오는 거. 좌극한, 우극한. 이런 것들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함수의 관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일단 앞에 것들은 9번까지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점짜리로 와서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자, f는 어떻게 생겼어요? 곱이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거 그냥 계산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계산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나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직접 함수값 따로 계산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면 그림보다는 이런 문제들은 거기다가 이런 놈들이 나올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 따라가죠. 이때는요, 이런 거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 따라가요. 그래서 2에서 연속이 되려면 2보다 바로 오른쪽인 값에서 대입을 해줍니다. x가 얼마야? 2 플러스로 갈 때. 이때. 자. 마이너스, 여기서 조심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자, 이때는요. 자, 여기서 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의 왼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를 바꾼다. 여기다가 f에다가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값을 대입하는 이런 형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리미트 기호 안 쓰고 플러스 5의 좌극한 이런 식이에요. 여기다 이제 요 놈의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부호도 바꾸고 뒤에 부호도 바꾸고 다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 자, 2에서만 체크해 드릴게요. 2에서만 체크해 주면은 2에서의 우극한은요, f에다가 마이너스 2의 왼쪽이니까 곱하기 f에다가 얼마? 2의 오른쪽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줘야 되니까, 자, 2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의 왼쪽.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7 곱하기 2의 오른쪽 마이너스 1 더하기 k. 자, 2의 왼쪽, 2의 좌극한 여기서 함수값 따지는 거죠. 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우극한 여기에요. 둘 다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5. 여기서는 5. 뭐 똑같이 뭐. 5 곱하기 얼마?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얼마? 5.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도 이제 좌극한 우극한 따져가지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계산하시면 아마도 K 값 같은 거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FK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7K 마이너스 7은 5K 2K는 32 K는 16. 네. 그래서 16. 16이구나. 16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16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다. 로그 A, 여기서는 루트까지 씌워져 있네요. 자, 모두 자연수이고, 요거 알파 베타로 둬도 되고요. 알파 베타로 둘게요. 이 전체 값을 갖다 알파 베타. 자, 그럼 요놈은 뭔가요? 로그 A의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요놈 있죠? 네. 그래서 요놈 알파 베타로 두게 되면 나원식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1, 요놈 뭐예요? 알파 제곱이죠. 알파 베타는 모두 자연수. 그리고 자, 어떻게 된다? 그랬을 때 뭘 구해봐라? 알파 베타의 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 이거 찾는 문제죠? 얘가 찾는 문제. 자, 로그의 규칙. 자, 여기서도 이제 식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더 이상 식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자, 이러면은 알파 더하기 1에 양쪽에다가 1씩 더해줬어요. 자, 제곱수에다가 제곱수 더해가지고 104가 나와요. 제곱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네, 1, 4, 9, 27, 그 다음에 16, i제곱 25, 36, 49, 88, 64, 99, 81, 100. 제곱 더해가지고 104가 나오는 투수는 어떤 건가요? 한 놈은 요놈, 한 놈은 요놈. 그 외에는 더해서 104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작은 놈, 얘를 갖다가 4라고 두고요. 그러면은 알파는 당연히 얼마예요? 10의 제곱이 돼서 100이 됐으니까 9. 베타는 1 되겠네요. 네. 알파는 9, 베타는 1. 그래서 81 더하기 1. 때로는 그래서 부정방정식 형태 중에서도 이런 놈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래서 이제 따로 뭐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는 부정방정식의 형태에서 이제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인데요. 4참수가 있는데 F-1, F0, F1, F2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은 뭐라고요? 1참수.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의 값 0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려갈 수도 있어 물론. 4참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아마도. 등차수행. 자, 만나는 교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직선 뭔지 몰라. 하지만 자, F의 출발점이 이겁니다. 가번에서 매우 핵심 포인트예요. 등차수열은 1차식이에요. 만나는 교점이 바로 뭐다? 방정식이에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fx는 1차함수 하고 만나는 게 뭐다? 0, 1, 2, 4, 마이너스 0, 1, 2. 자, 얘를 갖다 어떻게 돼요? 네, fx 마이너스 a, mx 이렇게 쓸까? mx예요. 자, 요놈의 4개의 근이 뭐다? 0,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gx로 쓸게요.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되겠다? 네. gx는 fx 빼기 mx 마이너스 n인데 이것도 역시 그냥 4차식이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fx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제 너무 멋있는 게 나왔죠? 예. 이렇게 그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된 꼴로 식을 출발해 가지고 봐봐요. 4차함수 최고차항 알려주더라도 세제곱항, 제곱항, 1차항, 상수항, 미지수 4개 나와야 되는데 2개짜리로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아마도 여기까지 해나가면 이제 80%는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하고 1에서의 접선. 2에서의 접선. 쭉 걷더니 어디서 만나더라? K, 0에서 만나. 자, 이제 계산이에요. 자체구리하는 계산입니다. 자, 마이너스 1, 0에서 미분해 주시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둘 다 X절편이 얼마더라? K더라. K, 0 지나더라. 접선이라는 것까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로만 해결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로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출발 못하면 이제 출발점이 다른 거지. 출발점이 이제 금수저 출발이잖아, 벌써. 자, 그 다음에는 13번은 뭐 틀리긴 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코사인 법칙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4번. 15번은요. 15번 미리 얘기할게. 15번 이놈은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 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기억하거든요.
n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 n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돼가지고 가능성 있는 경우가 계속 새끼를 깝니다. 이런 경우 포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 포기하셔야 돼요. 30분 이상 걸려요. 포기하셔야 돼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뭐 더 이상의 해설지도 없고요. 이거 그냥 노가다야. 완전히 노가다야. 요런 경우 나오고 요런 경우 경우의 수가 굉장히 자질구레하게 나옵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맞아요. 경우의 수 이거 그 계산 생각해 주는 거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요즘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 요즘에는 뜬금없는 뜬금포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예전에 이제 누리호 발사했을 때 나는 참 감격스럽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이때는 그 콜롬비아호라고 하는 최초의 셔틀이죠. 갖다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처음 한다고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막 그냥 생중계 해줬어요. TV에서. 그거 보겠다고 새벽 2시까지 4시까지 초등학생이 잠도 안 자고 TV 보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참 희한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때는 영국의 그 찰스 왕세자하고 다이애나 비하고 그 결혼식은 도대체 왜 중계해 주는데? 참 남의 나라 왕자 결혼하는 건 왜 참나 희한해요. 자 14번입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보긴 보세요. 보긴 보는데 장난 아닙니다. 요렇게 나왔거든요. F8 자, 얘는요, T의 절대값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F'X 미분하면요, 이쪽에다가 그냥 T를 X로만 바꿔주면 돼요. 당연히 F1은, F-1은 0이고요. 얘는요,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네. F' 얘는 0이냐? 0이에요. 네. 얘는 어떻게 생긴 건데요? 0이 되게 하는 값이 2개예요. 아니 4개예요. 총 어떻게 4개냐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하고 K하고 총 4개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좌우 대칭이죠.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직선으로 나가요. 되셨나요? 네.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F'. X가 K보다 클 때. 네. 당연히 양수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완전히 좌우 대칭이야.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봐봐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거야. 증가, 감소. 증가, 여기까지 하는구나. 감소, 증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0보다 클 때의 극소값은 언제냐면은 K일 때의 극소값을 가집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F1이 이제 2분의 7이다. F1이 2분의 7? 기분 좋은 놈인데요.
그림을 내가 괜히 그려준 거 아니야. 이 함수는 우함수예요, 우함수. 좌우 대칭이에요. 영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이에요. 자, 차수가 전부 다 짝수인 거. 그 절대값 있으면 또 괜찮지. 자,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하고 x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우함수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F1이 2분의 7이다. 얘가 2분의 7이다. 그러려면은 K는 2분의 5다. 뭐 계산해 보는 거죠. 얼마야? 얘는 2배 해주고요. 0부터 1까지. T. T는 이제 그냥 플러스 T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T가 0보다 크니까 양수나 이제 쓰신 거고요. 그냥 갖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하면은 K가 2분의 5인지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은 K 값이 얼마 나오냐고요? 2분의 7 나오려면 K값 3 나와요. 잘못되어 있고요. K값 3 나와요. 자, 그 다음에 GK의 최대값. 극소값을 GK. 결국은 K일 때의 극소값이기 때문에 GK라고 하는 것은 뭘 찾으면 된다? 내 FK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GK, 극소값 GK라고 하죠. 극소값. GK는 뭐다? K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다? 언제 F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K 대입하면 된다. 혹은 뭐 K에다가 1 대입하면 극대값이라고 한다면, K 때 0보다 클 때의 극대값을, GK라고 하죠. 그러면은 F1이 그냥 GK가 되는 거죠. K가 있으니까 그 값이 달라지겠죠? 자, 계산하시면 FK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얘를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누셔야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뭐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나가야죠. 여기가 아니고 0까지. 여기다가요. 0부터 1까지 0부터 쭉 하시면 되는데 0부터 1까지 2배 해주시고요. 2배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K까지 이렇게 해주면 요렇게 0부터 K까지 확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요렇게 해주고 1부터 K까지 해주면 좀 더 편해집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두 개 값이 똑같으니까 요놈만 2배 해주시고 1부터 K까지 쭉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K에 관한 수식이 나옵니다. K에 관해서 수식이 나오는데 그 수식에 이제 수식이 뭐 3차식, 5차식 이런 거 나오면 그놈의 최소값을 또 찾아주시면 됩니다. GK가 2차 함수 나올 거예요. 2차 함수 나오겠네. 자, 15번은 넘어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언급하지 않겠고요. 워낙 쉽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19번 이거 왜 틀리죠? 자, 실수 나온 것 같은데 두 번째인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직접 접속 직접 구해요.
또다시 만나는 2점차 나오죠? 네.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실수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 상황을 먼저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얘는 6분의 파이 앞에 xAKX 분의 2파이 얘가 얼마? 12 12가 주기예요. 와우, 죽이는데요? 아,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그런데 그 함수를 얼마만큼 이동시켰어요? 1만큼 이동시켰어요. 자, 그래서 함수가 뿅 11 될 때까지 뿅 이렇게 돼요. 여기가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다시 13, 14. 14일 때 꼭지예요. 7, 8. 원래 9일 때인데 8일 때 바닥이야. 2일 때. 어째 꼭지 바닥 얘기하는 게 어째? 예. 설마 선생님 이거를 주가 그래프를 보시는 건 아니죠? 자, 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하고 4만큼 차이 나게 되는데 2하고 4 사이에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봅니다. 자, 0부터 n까지 따져보는 거야. 함수 넣어서부터야 계속 찾고요. 잘라요. n까지. 근데 2부터 4까지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 차이가 2부터 4까지. 자, 이제 빨간 선만 보는 거야. 빨간 선만 보는 거야. 제일 높을 때하고 제일 낮을 때하고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요? 지금 1밖에 안 나요. 그렇죠? 2는 넘어가야겠거든요. 아직 1밖에 안 나요. 그랬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까지 가버리기. 마이너스 3까지 가버리기. 마이너스 2까지 8까지가 x가 8까지 가버리면 최대값 2. 얼마 최소값? 마이너스 2. 4가 돼버려요. 여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은 들어가면 안 돼.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자, 2만큼은 차이 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5는 넘어가야 돼. 5가 되면 딱 2가 되거든요. 최대값 2. 그래서 5일 때. 그래서 어디까지부터요? n이 얼마일 때부터 5는 지나가야 돼. 5는 지나가야 돼. 이 파란 부분. 최대값과 최소값. 0부터 1까지. 그래서 5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때, 7일 때. 딱 숫자 2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지금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문제들 보게 되면은. 자. 양수면은 빼주시고요. 음수면은 똑같은 숫자 D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아무튼 A1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A1 다음에는 일단 D를 빼주시고요. 걔가 그놈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더해주든지 빼주든지. 자, 여기 볼게요. A 쭉 나가다가 A, M A, M-1 A, M-2 A, M-3 이렇게 쭉 나오다가 A, M이 나왔어. M 플러스 1 A, M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세 개 숫자가 더해서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가능성을 봅시다. 이 세 개 숫자가 더해서 3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음수
음수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지. 더해서 3 나와야 되는데. 음수, 양수, 이런 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양수. 양음? 자, 그래, 아무튼, 여기, 양도 가능하고요. 음수, 양수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요. 양양. 음은 안 되니까. 자, 음수이고, 양수이고, 양수. 음수이고, 안 되니까. 양음. 이건 안 돼요. 왜냐고요?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더하기 D, 양수죠. 알파 마이너스 D, 알파가 될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3개 더해주면 3알파 더하기 D. 3알파 더하기 D. 얘가 양수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순이 되게 하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면 알파 더하기 D, 알파 더하기 2D. 얘는 음수, 얘는 양수. 해가지고 둘 다 자연수래니까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이거 찾았어요.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봐서 그 다음에 뭐 양, 음은 안 되죠. 양수 다음에는 네. 양수, 음수, 양수. 그 다음에 양수, 음수. 이 경우. 자, 죄에다 좀 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해서 3이 나와야 되고 하는 케이스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 좀 볼까? 뭘 해볼까요? 5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로 다 해봐야 되는데, 보자. 계산량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안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 자. AN이 음수인, 문제가 내놓구나. 음수인 자연수의 최소값은 M.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자, 양. 세 번째 경우가 되면은, 알파. 자, 요거 3개를 더합니다. 3알파.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3번이면 이렇게 돼야 돼요. 2번이면요. 양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2번은 말이 안 돼요. 2번은 말이 안 돼요. 양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음이 돼야겠죠. 음수 나온 다음에 여전히 음수였다가 양수 나오게 되는 경우. 1번의 경우. 알파였다가 알파 더하기 D였어요. 알파 더하기 2D 됐더니 양수가 됐고. 얘가 3이 됩니다. 3알파 더하기 3D가 3이다.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D가 1이 되잖아. 알파 더하기 D가 1이 되잖아. 얘는 가능해지고요. 얘는 3알파 더하기 D는 3이다. 자, 양수, 음수. 양수는데, 네, D만큼 다시 빼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처럼 되는 경우에 그럼 D가 얼마란 얘기야? D가 3 마이너스 3알파 가능한데요? 그죠? 알파가 음수 D가 어떤 좀 커다란 양수였으면 가능하겠죠. D가 커다란 양수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알파가 1이야 D가 6이야 그럼 가능하죠.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 3번처럼 되면 마이너스 1 오 6 그래서 5야 6이니까 5 됐어요. 다시 마이너스 1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더하면 3 나오잖아요.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여기 1번의 경우에 음수 양수 음수 여전히 음수였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D가 1이다. 자, 지금 D는 자연수니까 알파도 자연수고 D도 자연수예요. 근데 음수, 양수 더해서 1 나오는 그런 숫자라면 뭐 다 가능하다. 자, 두 개가 다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T는 알파 더하기 T는 3.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거 A 원이 자연수야. A 그냥 A라고 할게요. A하고 알파하고 좀 잘 해줘야겠네. 더 A의 M-1 지금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지금 2번인 여기 1번인 경우 하고 여기 3번이라고 하지 않고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인 경우로 나눠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인 경우 알파 더하기 D가 1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음은 왜 안 되죠? 가능한 것 같은데요. 양음. 자, 양음. 그 다음에 음수가 나왔다. 양음. M이 뭐 작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뭐 누가 보니까 문제인데 저기 이거 하나 모순이 돼서 안 됐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보자 한번 여기서 음수 양수 잠깐만 음수 양수 음수 얘가 모순이 됐던 것 같은데요. 보자 3알파 더하기 D가 3알파 더하기 D가 3알파 더하기 D가 3이 나온다. 자, 그 전에 AN이 음수라고 그랬죠? AN이 음수라고 그랬죠? AN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음수 여기 AN이 0보다 AN이 뭐야 이거? 0보다 작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갖다가 뭐라고요? 음수인 최소값을 갖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한 음수가 나오면은 그 놈을 갖다가 m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음수예요. 그전에는 양수할 때는 얘기지. 그전에 여기 음수였어요. 그 전에는 당연히 양수였고요. 그전에는 당연히 음수해야 되는데 잠깐만 AM 그 전에 있는 거 양수였으니까 어떻게 됐는 거고요. 그전에도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빼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실수. 자, 음수 양수 음수 이런 건 안 돼요. 최초로 쭉 양수 나오다가 처음으로 음수 나온 거야.
내가 정신줄을 놨네. 시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자, 최초로 이제 음수가 된 거야. 최초로 음수가 됐어요. 네. 그죠? 최초로 음수가 됐을 때 양수였다가 최초로 음수가 됐을 때를 M이라고 하자. 그 전에 만약 여기서 음수가 돼버렸으면은 이때가 AM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계속해서 당연히 양수여가지고 A1이 좀 꽤 큰 수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수였다가 계속 이제 음수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 다시 또 이제 양수 다시 올라오겠죠. 다시 음수로 가겠죠. 그렇죠? 자, 음수가 된 다음에 네. 그래서 그 숫자 갖다가 이렇게 알파라고 할게요. 그 전에는 알파 플러스 D였겠고 알파 플러스 2D였겠죠. 그 전에는 D씩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D가 되고 이때는 또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알파 플러스 D가 되고요. 알파가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음부터는 AM-1부터는 쭉 어떻게 됩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주면 3알파 더하기 3D가 얼마? 3이 되고 따라서 알파 더하기 D는 1이 되는 거죠. 1이었다가 음수니까 이제 알파가 됩니다. 자, 더해서 이제 그 알파는 음수고요. D가 1이야. 더해서 1이야. 그만큼 차이 남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이요. A1에다가요. 더하기 n-1 알파 더하기 D 있죠. 이렇게 더한 거는 마이너스 9 곱하기 AM이 알파야. 더하기 얼마야? n-1이나 n 플러스 1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알파 더하기 D. 이렇게 똑같대요. 그래서 A에다가 A하고 알파하고 구분 잘해주세요. A에다가 알파 더하기 D는 마이너스 9알파 A고 마이너스 9알파는 마이너스 18알파 마이너스 9D 이렇게 되죠. 알파 더하기 D는 1이에요. 한 방에 씁시다. 알파 더하기 D는 1. 뭐하러 이렇게 써?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9라고 쓰지. 여기 1이니까. 자, 알파 자리에다가요 1 마이너스 D를 써줄게요. 마이너스 9. 아, 푸는 방식이 그 다음에 다를 거야. 여기 해설치하고 A 더하기 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플러스 9D 플러스 9D 맞죠? A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9 이게 좋은가? 혹은 A는 9D 마이너스 19 9D 마이너스 19 뭐 좋습니다. 아무튼 꽤 큰 숫자예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D씩 하나씩 빠지는 거야. D씩 하나씩 빠져나가가지고요. 네? 이 양수였으니까 이런 일인 거지. 9씩 빠져나가가지고 9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는 9D 마이너스 19였고요. 그 다음 숫자는 8D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는 7D 마이너스 19 6D 마이너스 19 5D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돼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 음수가 돼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m은 3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크다. m은 3 이상이니까 얘가 이제 최초의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d가 3이면 3, 2면은 이제 여기서 2면은 여기서 음수인데요. d가 2면은 자연수니까 d가 2면은 안 되고요. d가 3이면요. d가 3이면은 얘가 이제 m이 4가 되는 거고요. d가 4가 되면요. 4가 되면은 여전히 안 되고요. 양수고요. d가 5가 되면은 잠깐만 d가 3인 경우 d가 3인 경우에는 93, 27 83, 24 오케이. d가 3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음수 계속 음수죠. 이제 d가 3인 경우에 d가 4인 경우에는 d가 4인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m이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m-1까지 그 전항까지 음수가 나오기 전까지 더한 값이 얼마가 되더라? 45가 되더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d가 3이 되는 경우에 여기서 음수 d가 3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넣어보시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을 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한 방법은요. 뭘 갖다 기법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D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넣어보는 겁니다. D가 3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D가 3이면은 처음에 3, 9, 27. 27에다 19 더하면은 빼주면은 8. 그 다음에는 숫자 3개 더해가지고 D가 3이니까 8, 5, 얼마야? 2, 음수 45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D가 3이면 안 돼요. D가 4이면 되는 거냐? D가 4인 경우에 D가 4인 경우를 해볼게요. D가 4인 경우에는 9, 4, 36 빼기 19 얼마인가요? 15 15 그 다음에는 11 4 빼줘요. 4만큼 작아져요. 그 다음에 7 3 4 9, 4, 30 잠깐만 3, 9, 4 여기가 1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5 나오고 9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3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는 17 나와야 되는데 네, 17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음수가 나왔어요. D가 4인 경우 30, 45 나왔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거 갖다가 막 계산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 A1의 값은 그래서 얼마야? 17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요즘에 잘 나오게 돼요. 부정방정식의 형태 결국은.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자주 나오는 형태는 곱한 것이 정수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하는데 어중간한 형태가 되면은 대개는 뭐예요? 숫자를 갖다가 넣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한테 메모가 되어 있는데 22번에 이제 해설이 문제 있다. 해설지 잘못된 것 같아요. 22번에 네, 해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뭐라 막 쓸래니까 아우. 자, 근데 내가 어떻게 풀어놨었는지 를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자, 봅시다. 지금 F는 3차예요.
F는 3차. F는 최고차는 1이 되고 3차고요. 그리고 G가 나왔는데 G가 여기 수tun이긴 하지만 다항식만 나오죠. 반드시 다항식만 나오진 않습니다. 자, GX의 최소값이 2분의 5. 뭐 반드시 이차함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유리함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제도 연속이 되니까 유리함수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유리함수도 뭐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런 거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이해하고 네? 항상 연합이 됩니다. 자, fx. 자, 이놈은요. 자, 문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다시는. 자,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x가 1보다 큰 경우를 일단 해볼게요. 능이 이건 상관없다. x가 1이 아니야.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에? 자, 수식이 차수 하나 줄어드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G 느바의 차수 하나가 지금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F'GX 들어가 있는 저놈이 글쎄 저게 도대체 뭔가 이 형태를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요거 보자마자 요거 먼저 보자마자 얘는 3참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얘는 2라고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이라는 함수값이 있어요. 여기 1이라고 합시다. 대괄. 2라고 여기 x가 있어요. 이 두 놈 사이에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맞죠? 네, 기울기. 기울기하고 뭐다? 여기를 gx라고 보지 않고 c라고 하면은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이때의 이 값을 받게 하는 c를 반드시 x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2개가 있어요. 그런 c의 값이 2하고 x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자, 그때의 이러한 c의 값을 함수 g의 함수값으로 쓰는 거예요. 자, x를 봐봐요. 이런 값으로 줬어요. x를 이런 값으로 정해줬어요. 그러면은 뭐다? g의 함수값은 얼마냐? g의 함수값은 이 작은 값을 잡든지 이 큰 값으로 잡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자, x가 조금 늘어났어요. x가 좀 더 늘어났으면은 자, 어떻게 된다? 그때는 얘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를 잡든지 여기를 잡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요 점이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선생님, G1이 얼마인가요? 요거 만약에 찾고 싶으면은 어떻게 찾는다? G1의 값은 X가 1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했잖아. 극한값으로 보내요. 극한값으로 보내면 뭐다? F'1이 바로 요 놈의 극한값이에요. 자, F'1.
자, 그래서 G1은 얼마냐? 당연히 1입니다. 자, G1은요, 볼게요. G1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준다? G1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못 집어넣죠? 그 값을 보내요. 그래서 F' G1 그 값이에요. 자, 얘가 바로 F'2랑 똑같으니까 G1의 값은 1이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F1은 6이고요. 1일 때 함수값은 6이고요. 0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어떤 건지 볼게요. 0일 때 값은 마이너스 3. 그리고 1일 때 값은 6. 자,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여기 그 값일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하는데 문제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다. 즉 여기서 이 c의 좌표가 2분의 5보다 더 왼쪽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2분의 5보다 더 왼쪽으로 나타날 수 없더라. 2분의 5보다 더 왼쪽으로 나타날 수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2분의 5보다 여러 가지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 놔봐요. 자, x가 2라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은 1일 때의 기울기인데 1일 때하고 자, 다른 두 점. 아니 1보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잡으면 응? 요 기울기하고 똑같은 점이 여기 바로 오른쪽 잡으면 똑같은 점이 여기 1 근처로 나와야 되는데 2분의 5보다 더 작아지지 못한다고요? 더 오른쪽에서 나타난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자, 도대체 2분의 5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분의 5.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렇게 생기면은 가능해집니다. 1에서의 기울기하고 2분의 5에서의 기울기가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여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하면은 어디로 잡는데요? 2분의 5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져야 되니까 최고 차익 주기가 1이다. 이러면은 2분의 5 이럴 때 함수값이 함수의 값이 6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겼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하고 여기서의 기울기 그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게 되면 또 왼쪽에 나타나는데 그래프가 2분의 5일 때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2분의 5보다 더 작게는 안 나온다. G1이 F1이 6이고 좀 그림 좀 다시 한번 아니 0일 때 마이너스 3이고 1일 때 6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시 올라갈 텐데. 자, 기울기. 즉,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GSC의 값을 찾아주는데, 어디서 찾는다? X하고 1 사이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X하고 1 사이에 찾아줘야 되는데, 미분계수가 바로 뭐다? 둘 사이의 평균 기울기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 근데 미분계수가 2분의 5. 이일 때의 미분계수가 2분의 5일 때의 미분계수. 여기가 2분의 5. 자, 1일 때. 이렇게 잡아보죠. 자, 그러면은 2분의 5일 때, 요 기울기를 갖게 하는 게, 여기가 2분의 5, 볼게요. 자, 여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야. 그 다음에는 x가 1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점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점 이후로는 전부 다 기울기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요 점 이후. 오른쪽이 점만 잡아줄 거야. 자, 요 기울기하고 똑같은 값을 갖게 하는 그런 기울기는 여기로 C값을 잡아줄 수도 있고 여기로 C값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함수의 값으로 선택할 거라 이겁니다. 둘 중에 더 이쁜 놈으로, 큰 놈으로. 그러면 2분의 5보다 더 작아진 놈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X가 여기 있으면요. 요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거. 여기로 C를 잡으면 되지. 여기로 C를 잡으면 안 되고요. 여기로 C를 잡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여기 1의 함수값이 있는데, 그리고 1의 함수값을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1의 함수값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그때 접점의 좌표가 2분의 5란 얘기입니다. 이 직선이에요. 2를 지나면서 여기 접선의 좌표. 그러니까 이 빨간 선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빨간 선보다 기울기가 x가 2분의 5보다 더 큰 값으로 잡으면은 이 기울기 갖게 하는 거 2분의 5보다 다 오른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의 값을 함수의 값으로 잡는다 이거야. 주의 값으로 잡는다. x가 더 왼쪽에 있게 되면 어쨌든 이 기울기보다는 크다 이거죠. 그 기울기 크게 하는 그런 놈을 갖다가 이쪽에다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가능해질 거다.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냐. 그래서 항상 극값 접하는 건 극값하고 관련지 있고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F1은 이제 6이고요. 그래서 함수를 갖다가 뭐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1일 때 여기가 6이고요. 그래프가 생겼다. 뭐 더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어. 뭐 더 많이 내려서 좋게 내려가 그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1일 때 함수값하고 이거 좀 올리자. 내려도 되고 상관없고. 내려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1의 함수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아이고 이 문자는 하고 15분이 지났던 얘기잖아. 끔찍하군.
이렇게 해도 여기가 2분의 5. 함수값이 기울기는 전부 다 요 값보다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기울기보다 크게 되는 거. 요런 점을 잡으면 돼. 2분의 5보다 더 큰 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잘 그려주면은 위로 잡는 게 좀 더 예쁠 거야. 요렇게. 위로 잡아줄게. 자, 그래서 2점 칠하면서 이렇게 접할 때 요때의 값이 2분의 5. 자, 그래서 x를 어디로 잡자? 요런 점으로 잡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번에 그 1보다 작을 때로 잡고 1보다 클 때로 잡고 이렇게 잡고 x를 충분히 큰 값으로 한 값에서만 일단 되는 케이스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렇게 잡으면은 얘기가 끝납니다. 2분의 5. 이렇게 잡할 때, 이 직선을. 자, 이럴 때 하죠. 자, 요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냐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자, F1은 6이고요. 0일 때 마이너스 지나가고, 여기 1일 때에 6 지나가고. 자, 이제 만들어 보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요거 fx 빼기 빨간 선을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mx 더하기 n이요. 자, 1,6 지나가고요. 1,6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5, 얼마는 또 지나갑니다. 1,6이야? 1,6을 지나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펑션 mx 빼기 n. 자, 요 식을 갖다가 hx라고 할게요. 자, hx는 당연히 최고차항이 1인 3차씩 접합니다. 어디서요? 2분의 5에서. 그리고 만납니다. 1에서. 만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2분의 5에서는 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fx는 더하기 여기까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자, f0는 얼마? 마이너스 3. 0 대입해가지고 식 하나 나오죠? 네. 그 다음에 f1이 얼마다? 네, 6. 여기서 6 나오네요. 그러면은 mn의 값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 파악이 문제야. 이걸 계산해가지고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평균값의 정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 C의 값을, 함수의 값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여기가 1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X라는 놈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X 값이 뭐 7일 때 G7은 얼마냐 하면은 이 값을 만족시키는 평균값 정리야. 이 값이 바로 G7의 값이 되는 거야. 혹은 얘로 잡아주든지. 둘 중에 어느 한 값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고. 자, 다음에 20 몇 번을 해줄까?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울기 얘기가 나왔는데 삼각함수가요,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삼각함수가 그 미분 쪽 미적분에 나오는 삼각함수 있잖아.
그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탄젠트만 시험에 나왔어요. 탄젠트만. 탄젠트만. A점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자. A점 나왔을 때, 여기 원점 안 지나죠? 네.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값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 값. 원점이 있고요, 5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루트 3, 1,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가 돼 있어요. 뭐 B가 돼 있고. 네, 좋습니다. 자, 만나는 점이 이제 Q라고 하는 거죠. Q. 자, B가 아닌 점은 Q라고 하죠. A, Q의 기울기. 기울기 하면은 탄젠트입니다. AQ의 기울기. AQ의 기울기라고 하려면은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이쪽 각을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쪽 각.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즉, 탄젠트 세타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AQ는. 그러나 AQ는 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해서 세타.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세타. 여기서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요런 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요런 거 알고 있고요. 세타에다가 베타를 더하면은 여기 값 알파가 나오네요. 네,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 그래서 탄젠트 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는 쉬워요. 이게 베타라고 잡았어요. 탄젠트 베타는 4분의 2. 탄젠트 베타는 2분의 2입니다. 문제는 탄젠트 알파죠. 요 알파. 요 알파. 탄젠트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탄젠트 알파? 알파는 지금 여기 삼각형에서 외곽이 맞고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를 어떻게 구했더라? 지금 저놈이 A 값이 좀 특이하죠? A 값이 좀 특이한 놈이고요. 숫자가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를 어떻게 잡았나? 친구 갖다가 확 버려놔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AO 하고 이 곽을 갖다가 알고 있게 되는 30도라는 거.
자, 여기서 봅시다. 잠깐. 요것만 좀 한정 지었어요. 5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어요. A, O, B. 이렇게 30도 잡았죠? 이게 120도야. 맞죠? A, O, B. 자. 그런데, 여기 Q가 있어요. 자, 뭘 보시면 되냐면은, A, B에 대한 중심과 A, B에 대한 원주각. 됐나요? 요, 호 A, B에 대한 중심각이 110도,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 네, 그러면 딱 절반이 됐죠. 절반이 됐죠. 중심각이 이만큼이고요. 여기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된 형태. 자, 그래서 60도다. 그래서 알파는요. 요 각이 자, 선을 갖다 이렇게 A, B에 대한 중심각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알파가 몇 도냐면 60도예요. 탄젠트 60도. 여기서 알파가 3분의 파이. 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 탄젠트에는 루트 3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양쪽에다가 2 곱해주시고요. 유리화 해주시고요. 27번은 이거는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자, 원에서는 반드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어디다 선을 그어줘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선 그어줘야 되고 여기다 이렇게 선 그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선 그어줘야 되고 여기 직각도 있죠? 네, 직각도. 반지름 R, R 여기가 뭐 30도니까 R 여기는 2R 루트 3R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정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에요. 자, 내가 더 이상 얘기해 드릴 바는 없는데 여기 이거 해설지 공개 안 됩니다. 해설지 공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 G세타 구하느라고 이전에 L을 많이 먹었거든요. G세타 여기 G세타 먼저도 이제 우리 책에서도 짱 중요한 유형 거기서도 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해설지에 요걸 갖다 사이버칙을 이용해서 G세타를 했거든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9번, 30번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해설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